예, 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그 담당자를 좀 오늘 출석시켜서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서울 고검 때부터 그 국감 때부터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 구두변론 관리대장은 위원회 의결로 이미 요청이 된 자료이고요. 당일에도 위원장님께서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자료입니다. 제가 당시에 그 출석한 기관들 서울지검, 고검 등이 실무적으로 그 사본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출하지 않고 대검과 협의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검 담당자로 확인되는 김정현 검사가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검의 1차 담당자로 확인된 김태겸 검사한테 또 문의를 했더니 이 자료가 국회로 나가려고 하면 총괄하는 담당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못 준다라고 하고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누군지도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답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를 어렵게 찾아낸 게 이동균 검사인데요. 대검 기획조정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분 불러서 왜 자료 제출하지 않는지 좀 소명을 직접 듣고 싶고요. 계속 그 엉뚱하게 법무부에 있는 주무관 이름으로 답변 거부하는 자료만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직접 이동균 연구관 불러서 좀 그 자료 제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좀 소명을 들었으면 하니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출석을 좀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동균 연구관 이 자료 제출하지 않고 저는 이 국정감사를 진짜 방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 뭐 거의 1시간 반이 전혀 지금 저희 의원실 쪽으로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검찰 출신 이현주 변호사가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거를 봤는데요. 스폰서 문제나 정관예우 문제를 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홍만표 진경준 사건 때문에 그 검찰에서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라는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개혁 방안 PT 보시면은 이제 선임계를 제대로 내고 만일 선임계를 내지 않으면 전화 변론이나 방문 변론할 때 그 미제출한 사람은 감찰 담당 검사에게 신고를 하고 변협에 징계 요청하라라고 돼 있고 이제 선임계를 냈으면 대장에 기재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시 그 출입하는 출입 통제 그 시스템에 변호사들을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제대로 실천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이 실천이 되는지를 궁금해서 계속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장님 그 대장 작성이나 감찰 신고, 징계 통보 이런 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대검에서 관리 감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게 지금 아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거 수사를 할 때, 예. 어떤 변호사가 과연 여기 와서 변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이게 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잘 운영되는지 제가 점검을 하려고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는 건데 제가 이제 아무튼 그 자료는 안 주지만 통계 같은 거를 지금 주신 걸 가지고 파악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입력을 뭐 전산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손으로 각 지청에서 써서 그냥 담당 검사가 봉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장 원본을 검사실에 가지고 있고 지청이 가지고 있고 누가 이게 얼마나 특정 변호사가 어떤 검사를 찾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놓고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냥
총리 낭비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대로 작성이 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혹시 이 관리대장 허위 기재나 미기재 징계받은 검사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로 징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모든 지청이 이렇게 충실히 작성해서 징계가 없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고, 이 출입 시스템에 변호사 등록하고 그 변호사의 그 출입 기록과 이 관리 대장과의 대조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로 이거 만들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검사의 정관예우나 몰래 변론, 전화 한 통에 이제 수천만 원씩 그 수임료 받아가면서 또 이제 후배들한테 전화하는 그런 정관들, 그런 잘못된 관행들 고치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 계속 문제 지적을 하고요. 이게 지금 3년 동안 시행이 되면서 18개 지검과 41개 지청에서 선임 미제출 변론으로 감찰과 변협에 통보한 건수를 물어봤더니 6건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3년 동안 우리나라 검찰이 갑자기 너무 좋아져가지고 깨끗해져서 정관이 싹 사라져가지고 6건밖에 없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 자료를 계속 안 내고 있는 게 아까 전에 이동균 검사입니다. 그 뒤에 우리 기조부장님, 이동균 검사 밑에 부하 직원이죠. 예, 빨리 와서 자료 제출하든지 해명을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총장님이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제가 최소한 서울지검, 서울 소재지검들이라도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 이 자료를 제출해달라니까 처음에는 내규 규정에 이거를 비공개로 해놨다. 그리고 수사 징계할 때만 쓸 수 있도록 해놨고 사생활 침해가 있다. 그래서 못 준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사건 관계자하고 변호사 관련 부분을 지우고 달라. 거기를 가리고 달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래도 못 준다. 이 못 주는 이유가 변론권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저거 다 가리고 주면은 제가 지금 변호사하고 관련 사건 저 부분 지워서 달라고 했는데, 저기 지우면은 저게 무슨 변론권 침해가 될 일이 있습니까? 총장님이 보셔도 없죠. 근데 계속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 관계자 변호사 관련 정보 다 삭제해도 공개할 수 없다. 변호 그 권이 침해가 된다는데, 이게 결국은 이거 공개하면 불편할 사람은 누굴까? 검찰 출신 변호사들 아닐까? 검찰청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불편해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 불편하지 않게 지금 후배 검사님들이 이거 안 내고 있다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처음 요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수사 검사를 찾아가기보단 오히려 윗선을 찾아가는 그런 기록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못 내는 거 아닐까, 대검이? 그런 의심이 들어요. 제가 계속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까, 총장님? 근데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지금 저기 그 의원님께 그 말씀드린 이런 사유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으면은 하여튼 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 네, 그리고 말씀하신 계속 검토하신다고 그러는데 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사청문회 때도 똑같이 그러셨어요. 자료 제출 제가 요청을 하니까 검토해보고 뭐 답변 주신다. 근데 지나간 얘기 같지만은 제가 이건 다 똑같은 맥락이라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당시에 총장님 인사청문회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개인에 대한 정보니까 못 준다. 근데 개인이 아니라 그건 기관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안 주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법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저희 방에 답변을 해주면서 6주를 끌었어요. 그리고 6주 만에 답변이 온 게 뭐냐? 그냥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서 못 준다였어. 저는 검찰이 진짜 법을 진짜 뭐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 법률 뭐 이런 거 다 검토했는데 결국은 근거를 못 찾고 결국 내놓은 게 그냥 사생활 침해다라는 거였습니다.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저는 이 국정감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그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인데 검찰 유독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료 제출 안 하고 오늘 하루 때우고 말지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지금 주라고 지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기조부장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좀 의원님 말씀하신 걸 처음 들었기 때문에 예. 이게 왜 지금 제출이 안 되는지 저도 좀 구두변론 관리대장의 그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세세하게는 지금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제가 좀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봐드리겠다는 거니까요. 제출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총장님 아침에 제가 그 정관예우 몰래변론 막기 위해서 만든 구도변론 관리대장 제도 어떤 잘 운영되는지 확인하겠다고 해서 자료 제출 요구했고 점심 때 협의를 했는데 그 사본 대신에 그 내용을 엑셀로 전산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은 하되 사건 번호와 변호사 이름 빼고 해서 이제 제출하겠다고 하셨고요. 재경지검들만 일단 해서 다음 주 25일까지 제출하기로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네, 그렇게. 예, 확실하게 이번에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저희 우리 검찰에서 그 정보 전산 사업, 전산화 이제 사업을 하죠. 여러 가지 일을 진행되는데 이게 이제 국가계약법상 원칙은 아시겠지만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그렇죠? 아주 예외적으로 제한 경쟁이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 10년간 조달천 입찰 내역을 받아서 봤더니 저기 표 보시면은 총 계약이 208건으로 1,679억 원의 계약이 그 입찰을 통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앞에 일반 경쟁 입찰은 21%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이 제한 경쟁 또는 수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79%가. 그러니까 이제 제한 경쟁도 이제 요건을 제한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의 수의 계약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지나치게 이게 수의 계약이나 제한 경쟁이 많다. 이건 제도적으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그 정보기술 관련 계약을 한 업체들을 중에서 대기업을 봤더니 대기업이 금액이 527억 원의 그 수주를 받았어요. 31%. 근데 이게 이제 이 중에서 323억이 수의 계약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대기업에 대해서 문제를 삼냐면은 공공 분야에서 이 IT 관련된 걸 하면은 그 중소기업 IT 기업 육성과 지원하려고 대기업은 원래 입찰에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주 거기도 뭐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중소기업이 못하면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그 이제 여전히 대기업 비중이 높은 거죠. 지금 검찰에서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제한 경쟁과 수의 계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좀 모색하시고 대기업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검찰이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대법원에서 전자법정 사업을 하면서 입찰 비리가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간 그 법원 행정처 전직 직원이 만든 회사가 현직 그 행정처 직원들과 같이 담합을 해가지고 비리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장기간에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다면 유착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들여다봐야 되는데 검찰청에서도 제가 그 업체들을 보니까 고용노동부 입찰에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진도 IS라는 업체가 우리 대감찰청에서도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나 2018년 11월에 그 업체가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지정을 받았는데 우리 검찰에서 2019년 1월 달에 수의 계약으로 34억 원 맨 마지막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진도 IS라는 회사와 또 관련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진도아이스가 주주로 있는 회사인데요. 그게 이제 JDCNC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우리 검찰청하고 또 이렇게 수의계약을 통해 제한협상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검의 정보화 사업 입찰 관련해서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또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정당 업체와 수의 계약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유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거 확인하려고 제가 이제 관련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서, 결과 보고서, 계약서, 또 집행 징빙 서류 같은 거를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제출을 안 하십니다. 제출을 안 하시면서 답변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국회 증언감정하는 법률에 따라서는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제출 안 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거죠. 행정부는 당연히 국회로부터 이런 거를 국정감사 때 제출해서 검증받고 예산이 적절히 잘 쓰여 있는지 혹시 안에 이런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 저희 의심들이 혹시 있는지 국회에서 또 봐주면은 투명해지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때까지 이거 다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출해 주실 거죠? 제출은 할 거는 다 했는데 이제 그 수사 관련 첨단 장비의 네. 그 구입 내역은 공개가 되면은 이제 이게 범죄 수사에 지장이 좀 많다 해서 아마 근데 저는 설명을 항상 드렸다고 기관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네. 국회의원한테 제출한다고 그게 네. 어디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보는 거예요. 저도 국가기관이고 네. 제 책임하에 제가 그 자료를 관리합니다. 네. 제가 어디에 그걸 외부에 유출해서 범죄에 쓰이게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의원님께 자료 가져와 설명을 드리도록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제가 10년간 이 전산 관련 사업을 하면서 내부나 외부에 감사 같은 게 있었느냐, 지적된 게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역시 공공기관 정보 관한 법률을 제시하면서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감사원의 홈페이지에 이게 떡하니 있습니다. 네. 웃긴 거죠. 이미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정도로의 자료인데 검찰에서는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는 근거 규정을 대면서 안 주시는 거는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안 하면은 예산으로 잘라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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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그 총장님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DNA 채취는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네. 예. 제가 2010년도부터 최근까지 그 DNA 채취 현황을 받았는데 약 18만 건인데 그 중에 영장 청구해서 진행된 거는 1,088건, 0.79%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채취 대상자의 동의를 얻으면 뭐 영장이 없이도 가능한데요. 근데 결국은 원칙은 있지만 예외가 거의 원칙을 뒤덮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6월달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한 관련된 보고서인데요. 거기 보면은 지나친 DNA 확보가 결국 저인망 수사로 이제 보인다라는 것이고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경우는 4,760명의 DNA를 채취했었다. 그리고 2012년에도 무슨 해남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마을 남성 100여 명의 DNA를 채취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아무튼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원칙적인 원칙을 없애고 예외가 너무 많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DNA 채취를 할 때 출석 안내문을 발송하면은 이 내용에 최소한 거부한다
또는 동의하겠다 이런 것을 받아야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절차가 준수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법이 정한 취지, 우리 영장 청구에 의해서 집행하라는 것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동의에 의한 채취가 헌재에서도 이제 합헌 결정을 받았고 또 그래서 그냥 동의하고 채취를 했는데 그 채취 그 이유라든가 또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이라는 또 판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하여튼 좀 더 검찰이 명확하게 네. 예, 그거를 저희도 실무상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인권의 문제에서 본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볼 수도 있는 문제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검찰의 영상 녹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게 이용률이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떨어지고 뭐 지금 정체 상태고. 저희 의원실에 한 변호인이 제보를 했는데 서울 남부지검에서 검사가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기재해달라라고 변호인이 요청을 했더니 검사가 조서에 기재할지 말지는 검사가 판단한다라는 위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다 녹화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검사가 거부를 했어요. 이제 저희 의원실로 이 얘기가 들어와서 이 영상 그 녹화하는 것에 대해서 조항을 보니까 4조에 이제 필요적 영상 녹화 대상 사건이 있고요. 이제 5조에도 대상 사건이 있는데 원칙은 녹화를 하지만 검사가 판단을 해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6번 사건 관계인이 영상 녹화를 요청을 하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검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필요적으로 4조로 올려서 운영을 하면은 좀 영상 녹화 제도가 보다 실효성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뭐 저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게 아마 그 영상 녹화 사용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한 10년 전에 검찰에서도 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맞습니다. 해서 예. 영상 녹화에 박차를 가했는데 저게 이제 그 CD를 재판하는 우리 그 법관들이 조서 읽으면 편한데 이 CD를 보고 듣는 게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 영상 녹화 이 CD를 증거 능력을 인정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증거 능력으로 인정도 못 받는 거를 그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아마 증거 능력이 저희들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법원이 이거를 이제 좀 나중에 받아줄 걸로 알고 그렇게 해서 조서 없는 재판,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이런 조서를 좀 없애고 이제 좀 그 선진국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재판하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영상 녹화를 말씀드리는 거는 네네. 결국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네네. 검찰이 그 정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그러니까 하여튼 요청을 재판상의 하면 증거 능력을 떠나서 최소한 그 피의자나 또는 아무튼 뭐 조사를 받으러 간 사람의 권리나 그런 것들이 침해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검찰의 자기 스스로의 자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당사자가 요청을 하면 하여튼 뭐 좀 하도록 하고 만약 못할 사정이 있으면은 잘 설명을 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